오늘은 전성태 작가님의 소를 줍다 읽을 건데 이 소설은 옛날 그 시골 가난한 집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야. 옛날에는 집에 소가 있으면 자식 공부를 다 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소가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했는데 이 주인공 동맹이네 집에는 소가 없어. 가난해서. 그래서 늘 다른 집에서 소를 빌려다가 농사를 짓지.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온 후에 강물이 불었는데 소 한 마리가 강물에 떠내려온 거야. 이 커다란 소를 동맹이가 이제 끌어내서 구하는데 동맹이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에도 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차에 강물에 떠내려온 소를 구했으니 마음이 어땠겠어. 소를 주었다. 내가 소를 주었으니 이제 이 소는 우리 집 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지. 그런데 동맹이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 이 귀한 소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오죽 괴로울까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동맹이는 이제 제발 주인이 나타나지 마라 비는데 어떻게 동맹이 소원대로 될까? 이 소설에서는 소가 얼마나 중요한 동물이었는지, 이 소가 가정의 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를 줍다. 아버지는 썩 훌륭한 농사꾼은 아니었다. 이웃 어른들의 입을 빌면 농사를 지나치게 예술적으로 접근했다. 밭고랑을 타거나 못자리를 만들 때 미장이처럼 흙손을 들고 꼼지락거렸다. 우리 집 논밭은 마치 농촌 지도서 시범 경작지처럼 보기에 미끈했다. 농사는 뿌려놓은 김 메고 솎아주는 일이 반이고 오가며 들여다보는 재미가 반이요. 아버지의 이 능률없고 답답한 일버릇은 가축 치는 일에서는 의외로 진가를 발휘했다. 돼지를 쳤는데 한 번은 돼지가 새끼를 14마리나 낳아서 조타가 말 일이 생겼다. 내 셈으로도 어미 젖꼭지가 2개나 모자라 새끼 돼지 2마리를 그냥 아낄 판이었다. 아버지는 수유 때마다 새끼 돼지를 4마리씩 교대로 빼내어 돌려서 어미젖을 고루 먹게 하였다. 14마리를 모두 살려내자 동네에는 희한한 소문이 나돌았다. 새끼 돼지 2마리를 우리 어머니가 손수 젖을 물려 기른다는 웃긴 소문이었다. 가축 잘 되는 집이라고 한 마을 오쟁이네가 우리 집에 암소를 맡겨 길렀으면 하였다. 남의 소를 빌려다가 쟁기질하던 시절이라 마음껏 일소로 부려도 된다는 말에 아버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신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꼴 배다 주는 일도 귀찮았고 오쟁이 녀석이 머슴 취급하는 꼴도 마뜩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도 소 한 마리 사불어. 내가 골이 나서 말하면 아버지는 오냐 그러자 하면 좀 좋을까만 소가 토깽이냐 사고 잡다고 달랑 사게. 당장 저 도지소라도 없으면 니하고 니 형 학교도 끝이여. 그런다고 니 놈이 목에다 멍에를 걸 거냐 하며 씨도 안 먹힌다는 반응이었다. 그럼 차차 송아지 나오면 우리 주라고 해. 우리가 키워주는디 그것 하나 못해?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디? 입이 너무 허황되게 남의 밥그릇을 넘보는 그것을 뭐라고 하디? 불량배.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잉. 강아지 한 마리 거저 얻어다가 길렀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송아지 한 마리 거저 얻었다는 말은 못 들어봤은게. 그것이 왜 공짜요?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다 하는디?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풀이나 배와야. 저번처럼 쑥만 해다가 먹이지 말고. 소 똥구녕 먹이는 날에는 니놈 입구녕도 밥구경 끝이여. 아버지는 꼴망태를 걸어주고 나를 막 내몰았다. 오쟁이네 암소는 우리 집에서 송아지를 2배나 착실히 쳤다. 물론 어미소도 송아지도 탈 없이 잘 자랐다.
소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오쟁이네는 이틀 만에 소를 몰고 갔다. 우리 집에 두 번째 소가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다. 긴 장마가 조금 누그러지자 나는 아이들과 함께 강둑으로 나가 불어난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물건들을 건져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이였을 때부터 내려오는 일이었다. 병, 깡통, 양은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재 도구, 버드나무에 걸린 비닐 조각 따위를 대작대기로 끌어내느라 우리는 며칠째 강둑에서 낚시꾼 마냥 붙어 지냈다. 모두 엿하고 나눠 바꿔먹기 위해서였다. 간혹 수박이나 참외를 건져내는 운도 따랐다. 그 몇 해 전에 마을 청년들이 염소를 주운 것을 빼면 그만한 횡재도 없었다. 그런데 그해 나는 염소 따위는 될 것도 아닌 큰 횡재를 하게 되었다. 소를, 그것도 숨이 붙어있는 소를 줍게 된 것이다. 소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정신이 좀 모자란 필구가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수양버들이 엉킨 강 어귀에 손가락질을 해댔다. 정확히 말하면 강 바위 너머였는데 거기에서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만 아니었다면 그 시뻘건 물에서 소를 분간해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바위에 부딪혀 튀는 흙탕물 속에서 소 머리가 얼핏 보였다. 동네 소 한 마리가 강으로 잘못 든 게 분명하였다. 아이들이 멍청이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물로 뛰어들었다. 어린 마음에도 소 주인에게 보상을 좀 받겠다는 계산 속이 빠르게 굴렀다. 죽을 둥 살 둥 바위 위에 닿아 바위 모서리를 잡고 돌아서자 소는 엉덩이를 주저앉은 꼴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는 소 머릿개로 돌아가 굴레를 틀어 쥐었다. 소는 머리를 되게 내저었다. 고삐를 찾아 쥐고 당겨도 소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나는 고삐를 바투쥐고 물속으로 들어가 녀석의 다리를 더듬어 나갔다. 머자나 뒷발 하나가 바위 틈에 단단히 박힌 것을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강가에 대고 소리쳤다. 소말뚝 하나 던져주라! 그러나 그 장마철에 들판에 소를 내놓는 집이 없어서 소말뚝 같은 쇠막대기가 있을 리 없었다. 별수 없이 동무들이 몽둥이를 던져줘서 나는 그것을 바위 틈에 밀어 넣었다. 몽둥이가 소발 아래에 야무지게 자리를 틀자 나는 지렛대로 바위를 뜨듯 몽둥이를 내리눌렀다.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무들이 도와줄 생각으로 옷을 벗는 모습이 보였다. 야, 들어오지 마! 나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한 놈이라도 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의 엄포에 아이들이 주춤주춤 그 자리에 섰다. 더욱 다급해진 나는 아예 몽둥이 끝에 몸을 싣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발을 구르는 한편으로 소한테도 힘을 쓰라고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려대길 몇 번이나 했을까. 어느 순간 딛고선 몽둥이가 주저앉으며 소가 거꾸러지듯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소를 따라 나도 균형을 잃고 물속에 잠방 빠지고 말았는데 허우적거리며 고개를 드니 아이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 겨를에도 손에 그려진 곱비만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강가로 끌어내놓고 보니 소는 암컷인데다가 이미 콧뚜레로 해넣은 중소가 좀 넘는 놈이었다. 바위 틈에 끼인 뒷발은 한 뼘쯤 가죽이 벗겨져 벌겋게 살이 드러나 있었는데 피가 약간 배어나올 뿐 뼈가 상한 것 같지는 않았다. 고삐를 끌어 걸음을 걷게 하자 놈은 뒤뚱거리며 문제없이 걸었다. 누구네 집 소 같으냐? 나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동네 소는 아닌 것 같은데? 오쟁이가 대답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의 얼굴도 둘러보았다. 다들 동네 소가 아니라고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봐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10마리도 안 되는 동네 소라면 우리는 그 원앙 소리만 가지고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만 나는 낙심되어 고삐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인제 어쩔래? 하고 오쟁이가 물었을 때 나는 너무 허망하여 쭈그려 앉아 있었다. 보아하니 오쟁이 놈은 쌤통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고삐를 다시 낚아채 집어들고 소 잔등을 갈겼다. 나는 동네를 향해 방죽길로 소를 몰았다. 아이들이 서너 발짝 떨어져서 주춤주춤 뒤를 따랐다.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견디기 힘든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누구도 바꿨지만 분명히 내가 주운 소여. 해놓고 아이들 표정을 살피자니 이것 봐라. 녀석들은 가타부타 아무 대꾸가 없는 것이었다. 필구, 봤어 안 봤어? 나는 물정 모르는 필구만 다그쳤다. 필구는 얘의 그 벙쉿거리는 얼굴로 봤죠 봤죠 했다. 그러더니 두 손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동맹이가 소를 주었다. 동맹이가 주었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나는 돌아서서 소 잔등을 갈겼다. 원앙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경쾌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인이 찾으러 올걸? 뒤를 따르던 오쟁이가 들릴락 말락 중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어느덧 우리는 가문도리제에 이르러 있었다. 저녁 짓는 연기와 마당마다 놓은 모깃불 연기에 덮여 잠잠해진 마을이 보였다. 나는 허리에 팔을 척 걸치고 오쟁이를 향해 돌아섰다. 네 참외랑 수박 찾으러 온 사람 봤어? 아니? 세숫대야랑 양푼이랑 찾으러 오는 사람 있디? 아니? 점점 목소리가 꺼져가는 오쟁이를 나는 몰아붙였다. 그럼 장년의 염생이 주인이라고 누가 나서디? 오쟁이 녀석은 입을 다물고 희미하게 도리질만 했다. 그럼 이제 주운 사람이 임자여. 알았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쟁이 옆에 선 진칠이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손디? 다음은 상구였다. 저 윗동네에서 주인이 쇠가 빠지게 찾고 있을 거요. 그럼 갈무늬 소인 줄도 모르고 그 너머 문대미 소인 줄도 모르고. 명철이었다. 그만 안 되겠다 싶어 나는 고삐를 나무 둥치에 잡아맸다. 그리고 아이들 어깨를 툭툭 쳐서 다들 강을 향해 서게 했다. 강은 산과 들을 가르며 굽이굽이 뻗어가다가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맑은 날 보아서 알지만 그 흐릿한 대기 너머에는 더 높은 산들이 첩첩이 어깨를 겹고 까마득할 거였다. 갈무늬 문대미 위에 또 뭔 동네 있어? 나는 명철이에게 따져 물었다. 고옥하고 문구지제. 이번에는 상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옥하고 문구지 다음은 어디요? 비속금. 그 다음은? 축도. 우리들의 시야에는 더 이상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강, 들, 산도 그 우중충한 대기 속으로 가뭇없이 스며들고 없었다. 똑똑한 오쟁이 너, 그 다음 동네는 어디야? 추실일란가? 가봤어?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추실장에서 소를 사왔디야. 그러면 그 다음 동네는 어디여? 몰라. 오쟁이는 머리를 저었다. 상구도 진칠이도 명철이도 시무룩해져서 머리를 저었다. 가보도 안 한 것들이 저 강 위로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저 속 터럭만치는 될 거구만. 나는 돌아서서 다시 고삐를 풀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필구가 앞서 달려가며 골목에다 대고 소리쳤다. 동맹이가 주었다. 동맹이가 주었다. 필구한테 어지간히 길들여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괜히 소문이 퍼지면 주인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계속 필구가 그 짓거리를 하며 앞에서 얼쩡거리자 나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필구야, 너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른다. 얼른 가서 밥 먹어. 필구는 이제 밥 먹자 라는 소리를 내지르며 제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소를 몰았다. 진창이 가로막아도 나는 첨벙거리며 지나갔다. 골목이 깊어지자 아이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집 앞에 이르러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의 얼굴을 떠올리자 비로소 소를 주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나는 소 콧뚜레를 잡고 살인문 앞에 서서 엄마! 하고 불렀다.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기 전에 목소리부터 마중을 나왔다. 밥때 되면 기어들어 와야지. 어디를 싸돌아댕기다가. 밥숟가락을 든 어머니는 말하다 말고 누구네 소를 몰고 다니는 거요? 별일이네. 네가 남의 소 풀을 다 먹이고. 시방 이 소 내가 주워 갖고 오는 소요? 나는 소리 높여 말했다. 절로 입이 벙그러지며 눈물이 막 나오려고 했다. 문 너머로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자가 뭐라는 거요? 소를 주워 왔다고 안 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을 주고받았다. 뭐셔? 소를? 아버지는 툇마루로 나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가 소를 주워 왔단께. 나는 소를 마당으로 끌어 넣었다. 어떤 어수룩한 사람이 소를 함부로 내놓았디야.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로 시큰둥하자 나는 안달이 나서 주절거렸다. 옥강에서 주었단께요. 다 죽어나가는 걸 나가 건져내 불었어요. 이제 요것은 우리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투마저 바뀌어 괜히 간지러웠다. 아버지는 젖은 내 몰골을 훑어보고 이내 고무신을 꿰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소를 요리조리 둘러보더니 내 손에서 고삐를 빼앗아 들고 감나무 밑으로 갔다. 감나무에 소를 메어놓고 아버지는 내 몸을 살인문으로 돌려 세웠다. 어딘지 가보자. 참 아버지는 옥강에서 주었단께. 금께 말이여 어서 앞장서. 나는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가문도리제를 넘어 옥강 두구로 갔다. 이미 강에는 어둠이 질펀하게 내리고 있었다. 먼 마을에서 불빛이 가물가물 돋아나 있었다. 소를 건져낸 강둑에 이르러 나는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내가 얼마나 위태롭게 소를 건져냈는지 조금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뒤통수를 냅다 내질렀다. 내가 그렇게 함부로 물에 기어들어가라고 가르치든? 응? 목숨을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허치고 다니냔 말이여. 이 애미애비를 튀겨 먹을 놈아. 아버지는 몇 번을 더 그렇게 쥐어박았다. 어여 집으로 가. 보통 손매가 매운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칭얼칭얼 우는 나를 닦아 세우며 다시 마을로 향했다. 내가 운 것은 아버지의 손찌검 때문이라기보다 내 심정을 몰라주는 서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호박 덩어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소를 주운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깜깜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그 미적지근한 태도는 이튿날 아침 나를 더욱 망연자실하게 했다. 잠든 밤 동안 아버지가 소 다리의 상처에 석유를 뿌리고 천까지 싸매준 것은 좋았는데 우리 형제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는 뜬금없이 소를 몰고 나란히 나서는 거였다. 소를 거기다 도로 몰아다 놓을 거요. 그럼 주인이 찾아가겠제. 아버지는 그 말만 내놓고 더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시무룩해져서 동구밭 갈림길에서 아버지와 헤어졌다. 하루 내내 소 생각만 하다가 학교를 파하자마자 나는 곧장 강둑으로 달려갔다. 소는 방죽에 배를 깔고 앉아 있었다.
소가 눈에 들어오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쇠말뚝에서 고삐를 풀어 소에게 풀을 뜯겼다.